355번 보겠습니다. fx가 이미 확정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평균 변화를 그냥 구하면 되거든요. 평균 변화를 구하실 때 각 항별로 따로 빼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fp-fa 하지 말고 어차피 세로 셈을 한다고 하면 b제곱에서 a제곱 뺄 거고 마이너스 2배에서 마이너스 2a 뺄 거고 2대에서 1 뺄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면 분자가 b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마이너스 2배의 b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니까요. 얘가 a 더하기 b 마이너스 2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기억 참인 거 바로 확인되시죠? 니은 거짓인 거 확인되시죠? a 더하기 b가 2보다 크면 m은 0보다 크게 되겠죠? 디귿 a 더하기 b가 2라는 말은 이 말은 m이 0이란 말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참수에서 평균, 물론 이제 계산해도 되지만 이 참수는 이렇게 선대칭이란 말이에요. 근데 평균 변화율이 0이라는 것은 이런 얘기죠. 이 대칭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끔 여기가 a고 여기가 b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니까 이런 식으로 발생할 텐데 선대칭인 미분계수의 특징은 뭐냐면 절대값은 같고 부호는 반대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합이 0일 것이다 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네 번째는 f'x를 구해보시면 얘가 2x-2니까요. 이걸 만족하는 상수 C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2분의 A 더하기 B인 거죠. 네. 그래서 F'C가 F' 2분의 A 더하기 B니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마이너스 2여서 M과 같아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맞죠? 네. 이해하시겠죠? 자, 다음 문제. 보시면 그래프가 y축의 대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아까 위에서 봤지만 선대칭의 위치. 그러니까 얘들을 그대로 쓸 수도 있고 선대칭을 이용해서 f'-2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마이너스 2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f'-4는 6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거 4개 중에 4개를 다 쓸 수도 있고 일부러 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건데 지금 물어보는 극한의 식은 미분계수의 정의의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x가 마이너스 2로 접근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는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x제곱 못 바꾸잖아요. 이대로 두시면 여기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되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있어야 돼요. 납득하죠? 그 다음에 여기 fx 마이너스 f2라고 적고 싶을 텐데 극한의 모양을 보세요. x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2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여야 되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이래도 되냐라고 하면 y축의 대칭이니까 f2하고 f-2가 같아서 마음대로 이래도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독립변수의 차가 x 마이너스 2니까 위에는 x 플러스 2가 필요해지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시겠죠? 그럼 동치 변형하려면 여기다 x 마이너스 2를 곱해야만 원래의 식과 동치가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극한은 x가 마이너스 2로 접근할 때 x의 제곱은 4로 접근하니까 f'4가 되는 게 맞고요. 두 번째 극한은 f'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네요. 세 번째는 확정극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요. f'4는 아까 마이너스 6이라고 했죠? f'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거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4를 곱하니까요. 답은 마이너스 1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보고 문제를 변형하셔야지 나온 대로 그냥 하시면 안 되는데 이미 그 우하변 조건을 봐도 이런 장난을 치리라는 걸 예상할 수 있잖아요. 네, 예상할 수 있으니까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됐나요? 네. 자, 다음. 네네.
잘했어요? 그 다음에 357번이요. fx가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진 않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함수 값은 존재하고 좌우 극한과 일치하지만 그죠? 네, 미분 불가능이다라는 얘기니까 좌우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좌우 미분계수가 같지 않다 이런 얘기겠잖아요. 네. 통상적으로 사실 이제 x는 0에서 미분 가능인 함수를 판정하는데 원래 미분 가능인 함수의 판정은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이냐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게 정석이에요. 무조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야만 올바른 답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도 그렇고요. 실제 문제집의 정답 및 해설도 그런데 사실 올바른 방법이 아닌데 미분법의 공식을 이용해서 판정하는 풀이들이 정말 많은데 왜 그러냐면 매우 높은 확률로 정답이기 때문입니다. 99% 정도의 확률로 정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미분법의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문제가 없으면 그냥 판정을 하면 되고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라. 이게 저의 입장이에요. 왜냐면 올바른 방법으로 푼다고 전부 다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면 귀찮고 오래 걸려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기억 같은 경우는 사실 미분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도 모르는데 막 미분하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그냥 미분을 해 일단. 가능하다고 치고 그럼 고배 미분에 의해서 fx 더하기 xf 프라임 x 이렇게잖아요. 우리는 이 식에다 뭘 할 거냐면 0을 집어넣을 게 아니에요. 0을 집어넣을 게 아니고 0의 왼쪽 접근을 시켜보고 0의 오른쪽 접근을 시켜볼 거란 말이에요. 원래 미분계수라는 게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0의 왼쪽 접근을 시키든 오른쪽 접근을 시키든 이 값은 그냥 f0이에요. 왜냐면 fx는 연속인 함수라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요? 그 다음에 이것도 연속 함수니까 0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누가 문제냐면 얘가 문제예요. 그잖아요.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맞아? 예.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라는 것은 얘가 0의 우측 접근할 때랑 좌측 접근할 때 값이 다르게 나온다라는 걸 뜻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그 다르게 나오는 그 값을 얘가 처리를 해줄 수가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야. 맞아? 근데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약간 이 문제에 논쟁의 소지가 있어요. 무슨 논쟁의 소지가 있냐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미분 불가능이라는 것은 좌미분계수도 있고 우미분계수도 있는데 이 둘이 같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근데 뭐가 있냐면 좌미분계수 또는 우미분계수가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이거 보여드린 적 있죠. 대표적으로 어떤 그래프였냐면 이거요, 이거. 이 경우에 연속이잖아요. 미분 불가능인데 좌미분계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고 우미분계수도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렇다 이거죠. 예. 근데 0에 가까이 갖다 붙이는 거라고 했으니까 사실 발산하는 경우에는 얘가 처리해 줄 수 있는 건가? 이런 의문이 좀 들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fx가 어떤 방식으로 미분 불가능이든 하나의 답이 나오게 디자인 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런 상황 맞이하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야 맞지만 이런 경우로 한정해서 문제를 풀어도 답은 늘 똑같이 나오겠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러니까 복잡하게 가지 마시고 얘가 뾰족점이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알겠죠? 뾰족점이라고 치면 f'x가 0의 좌우 접근했을 때 값이 다르게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x는 0으로 가버리니까 다르게 나오는 값을 처리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얘가 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하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니은도 마찬가지입니다. y''을 구하시면 2xfx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f'x 이런데 여기 이 부분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연속함수들이니까. 그죠? 예. 근데 여기서도 얘가 문제가 되죠. 0의 좌우 접근할 때 여기 뾰족점을 보기로 했으니까. 그죠? 값이 다르게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얘를 처리를 해주려면 얘가 0으로 가야 되는데 얘가 0으로 안 가고 1로 가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는 불가능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미분 불가능해요. 자, 이제 디귿이 문제인데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미분법의 공식을 써서 판정하는 게 원래 정상적인 해법은 아니라고요. 알겠죠? 근데 그렇게만 늘 판정을 해온 학생들은 저걸 보고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미적분인가?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분수하면서 미분을 해야 되니까. 그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약간 이걸 벗어나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 하면 된다고? 미분계수의 정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h가 0으로 접근할 때 미분계수의 정의를 써볼게요. 그럼 분자에는 저 함수에 0 플러스 h를 대입한 값이니까 1 마이너스 h의 세제곱 fh 분의 1이고요. 저기다 0을 대입하면 1이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에요. 여기는 h가 되죠. 이해됐어요? 이게 번분수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에 뭘 곱해야겠어요? 1 마이너스 h 세제곱 fh를 곱해야겠네요. 그죠? 그럼 1 마이너스 h의 세제곱 fh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이건 h 곱하기 1 마이너스 h의 세제곱 fh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럼 분자가 간단해집니다. h의 세제곱 fh고요. 분모는 h 곱하기 1 마이너스 h의 세제곱 fh인데요. 여기 h 하나가 여기랑 약분돼요. 여전히 h 제곱이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h를 0으로 갖다 붙이면 얘가 0의 왼쪽 접근이든 오른쪽 접근이든 상관없이 0이 돼버리잖아요. 이해하시겠죠? 네, 분자 h 제곱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는 미분 가능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에 미분법의 공식을 이용해서 판정을 하실 때 뭔가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원래 원칙교회는 어떻게 푸는 게 맞으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푸는 게 맞으니까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를 가지고 판단해야지 라고 방향 전환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납득하시죠? 네, 좋아요. 자, 다음 358번 보겠습니다. 358번은 x는 t에서의 미분계수를 gt라고 하는데 지금 딱 봐도 지금 뭐예요? 좌미분계수에다가 2를 더해야 우미분계수가 된다라는 말은 t에서 미분 불가능이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이미 미분 불가능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함수가 분기하는 지점은 2개거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의 후보 지점도 2개밖에 없어요. 나머지 연속 함수니까. 그리고 fx가 필요한 게 아니고 f'x가 필요해요. 그래서 식을 써보시면 3x의 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x 플러스 a 그리고 b 이렇게 되거든요. 첫 번째, 저기서 얘기하는 c가 1이라면
1에서의 좌우 미분계수는 1이거든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좌우 미분계수 1 더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는 지금 이 식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예. 1에서의 우호 미분계수는 a-2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a가 4가 돼버리죠. 그런데 b의 범위가 이미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a, b의 곱은 이런 범위를 가질 것 같습니다. 납득하시죠? 그죠? 예. 자, 두 번째. C가 3이라 합시다. 그럼 3의 좌 미분계수는 A-6이거든요. 여전히 2를 더해야 되니까 A-5는 우 미분계수는 그냥 B죠. 그럼 A가 그냥 B 더하기 5라는 얘기거든요. 이 경우는 A, B가 B 곱하기 B 더하기 5, 즉 B에 관한 2차 함수가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얘 대칭축은 마이너스 2분의 5인데 이미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니까 얘가 단조중 함수란 말이죠. 이해되죠? 예. 그래서 이때 A, B의 범위는 B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최소고요. B가 3일 때가 최대예요. 24.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는데 실제 최대는 24로 보는 게 타당하겠죠? 최소는 마이너스 4. 똑같이 최소는 마이너스 4니까요.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20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 네, 그래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음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분 가능성을 판정할 건데, 뭐 연속이나 미분 가능성 판정할 건데, 미분법의 공식을 이용해서 판정할 거거든요. 아까 마찬가지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 했어요. 기억. px와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면을 물어봤는데 그럼 뭘 먼저 확인해야 될 것 같냐면 연속성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px는 상수 아닌 다항식이니까 얘는 연속함수란 말이에요. 그러면 곱의 연속성을 묻는구나 라고 판정해서 fx의 불연속점을 보셔야 되는데 fx가 0에서 불연속이네요. 좌우칸이 달라요. 좌우칸 0이고 우우칸 마이너스 1입니다. 그죠? 2에서는 연속이네요. 그죠? 예. 그래서 fx가 x는 0에서 불연속인데 이런 상황에서 함수가 연속이 되려면 불연속의 위치에서 연속 함수의 함수값은 0이 한다고 했으니까 p0은 0이다. 이렇게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를 맨날 함수값 자극한 하고 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겠죠.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양한 문제를 풀려고 했을 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P'X fx 더하기 Px f'x가 실수 전체에서 존재할 조건이 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여기 옆에다가 f'x를 써보면 좋겠죠? f'x는 마이너스 1 아니면 2거든요. 얘는 0의 좌측, 얘는 0부터 2까지고요. 얘는 2의 우측이라고 판정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뭘 봐야 되냐면 P'X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다. 이 문제가 이거 노렸는지 안 노렸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fx가 0에서 불연속이었잖아요. 그러면 이거 좌우 값이 다르게 들어올 거거든요. 그럼 이때 이게 0이 돼야 되니까 P'0은 0이어야 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요. 지금 저기 문제 보기에 결론에. 그리고 얘도 지금 좌우가 다르게 들어오죠. 0이든 2든. 그렇지 않아요? 예. 그러면 얘가 처리를 해줘야 되니까 P0은 0일 거고 P2는 0일 거란 말이에요. 납득하죠? 예.
그러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이면 P'은 0은 0이고 P0은 0이고 P2는 0이다. 이게 결론인데 그런다고 니은이 틀렸냐? 그렇진 않아요. 그냥 P가 0이냐? 라고 물어본 건데 우리가 찾은 것 중에 P가 0이다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건 맞는 말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을 찾는 게 아니에요. 미분 가능이면 저러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맞는 보기로 판단하셔야 돼요. 됐나요? 됐어요? 이제 디귿 판정해 볼게요. 디귿은 좀 칸이 좁아서 밑에 쓸게요. 자, 일단 x는 0에서 연속이어야 되는데 지금 0에서의 좌우칸을 보면 0의 좌우칸 0이고 0의 우우칸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게 제곱한다고 해서 맞춰지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들은 절대값은 갖고 부호가 반대로 제곱하면 맞춰져 버려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좌우칸이 0이고 우우칸이 마일이기 때문에 제곱한다고 해서 맞춰지지가 않거든요. 그럼 또 누가 통제를 해야 돼요? 얘가 제어해서 맞춰줘야 되죠. 그러니까 P0이 0이어야 돼요. 제 말 이해하시죠? fx의 제곱 역시 x는 0에서 좌우칸이 다르게 들어오니까.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뭐 2에서는 연속이니까 볼 거 없고요. 볼 거 없고 미분 가능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P'X fx의 제곱 더하기 2px fx f'x의 존재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미분 가능을 확인할 것은 두 가지죠. 0하고 2니까. 첫 번째, x는 0에서 미분 가능이어야 되니까요. 아까 제가 그랬죠. 얘가 지금 좌우가 다르게 들어온다고? 그치? 제곱해서 다르게 들어오잖아. 그치? 그럼 P' 0이 0이어야겠네? 맞아요? 선생님 이것도 다르게 들어오는데요? 이건 상관없는 게 이미 P0이 0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 없어요? 선생님 이것도 다르게 들어오는데요? 상관없다니까요? P0이 0이니까. 알겠죠? 네,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두 번째 x는 2에서 미분 가능을 사용하면 x는 2에서 미분 가능이어야 되니까 지금 얘가 2의 좌우에서 다르게 들어오잖아요. 그죠? 이때 그죠? 네. 얘는 연속이어서 똑같이 들어와요.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가 그걸 처리해 줘야 되니까 P2가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모든 사실을 종합하면 Px는 x의 제곱 곱하기 x-2를 인수로 가는 상황이죠. 이해하시죠? 근데 쟤는 x의 제곱 곱하기 x-제곱을 인수로 간다고 했으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래서 기억 니은만 참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수능 기출이라 그나마 조금 난이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손쉬운 단원이긴 한데 그나마 좀 난이도가 있는 것 같고요. 360번 보겠습니다. fx의 정의를 보시면 x 이하의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를 fx라고 했는데 문제는 양수 x니까 x는 실수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양수 x가 이렇게 쭉 커진다라고 하면 짝수의 개수는 언제 변하냐면 x가 짝수일 때 변화하죠. 이하니까. 넘어가기 직전에는 짝수가 한 개 모자란데 x가 짝수가 되거나 짝수로 막 넘어간 시점에는 하나 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fx는 x가 짝수일 때 불연속이 되는데요. 이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요.
가 조건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H4가 0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저렇게 극한이 존재할 때 H4가 0이라고 하는 이유는 보통 분자가 연속함수이기 때문이에요. 연속함수는 함수값과 극한값이 똑같으니까 H4가 0이라고 해도 되는 건데 얘는 불연속함수잖아요. HX는. 그지? 왜냐면 fx가 불연속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맞냐면 x가 4의 우측 접근할 때 hx는 0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x가 4의 우측 접근할 때 fx는요. x가 4를 좀 넘은 상태에 짝수겠으니까 2, 4 이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fx는 그때 이거의 극한은 2일 거기 때문에 그럼 gx의 극한이 0일 수밖에 없는 건데 gx는 3차 함수니까 연속 함수잖아요. 그래서 g4가 0이라고 써도 돼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연속 함수니까 극한 기호 없이 g4가 0이라고 써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즉 g4가 0이란 말 하고 싶은 거예요. 가는. 그 다음에 극한 자체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극한 자체도 확인. g4가 0이니까 어쨌거나 h4를 0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우측 접근할 때요. 그래서 가에서 저걸 우미분계수라고 생각하면 x가 4의 우측 접근할 때 f'x gx fx g'x 이것의 극한이 8이다라고 제시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해하시죠? 근데 g4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0일 거예요. f'인 4가 좌우가 다르게 들어와도 어차피 g4가 저걸 처리해 줄 거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예. 그 다음에 4의 우측 접근할 때 얘의 극한은 확실히 2죠. 그죠? 그 다음에 gx는 연속함 g'x 연속함수가 되니까 저희가 4를 집어넣는다는 것은 그냥 g'4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g'4가 4라는 말도 하고 싶은 겁니다. 즉, 가 조건에서는 g4가 0이고 g'4가 4라는 사실을 알아낸 거죠. 우리 h3을 구해야 되니까 어쨌거나 gx를 확정시켜야 되는데 3차 함수니까요. 그죠? 네, 이것저것 많이 구해야겠죠. 3차 함수 확정 조건 4개가 필요하잖아요. 아직 2개 더 찾아야 돼요. 그죠? 나에서 hx는 x는 2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는데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2는 짝수니까 fx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게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 g2는 0을 깔고 가야죠. 이해하시죠? 자, 막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미분 가능하게 해서 미분의 식을 또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위에 식이 나와 있잖아요. 맞아? 그지? 그냥 한 번 더 쓸까요? 네. 2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f'x gx 더하기 fx g'x에다가 x의 2를 접근시키는 게 존재한단 말이잖아요. 근데 x의 2를 접근시키는 게 존재하지 않는 아이가 누구냐면 얘예요. 선생님 얘도 존재하지 않지 않나요? 아니에요. f'x는 오히려 fx는 개수의 함수라서 미분하면 다 0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끊어져 있는 상수함수 형태잖아요. 0 돼버리니까 존재하지 않는 것은 불연속 조건으로 인한 f2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럼 얘를 처리를 해주려면 여기서 뭘 얻어요? g'2는 0이구나 이걸 얻는 거죠. 이해하시겠나요? 그럼 0 시리즈 가지고 식을 일단 꾸미세요. 알겠죠? 네, 그럼 3차 함수 gx는 최고차의 개수를 모르는 상태로 x-2의 제곱 x-4일 텐데요. 이때 g'4를 구해보면 4a거든요. 여기 4해야 되니까 a가 1이네요. 제가 고배 미분 이용해서 빠르게 계산한 거 x-4 가리고 대입하면 되죠. 네. 그래서 h3은 f3 곱하기 g3일 텐데 아시다시피 f3은 1입니다. g3은 그럼 얼마죠? 마이너스 1이군요.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식을 써놓고 좌우에서 접근시키면서 이게 있나? 없나? 있나? 없나?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조건을 찾아가시는 겁니다. 네, 물 마시고 오세요.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이 문제야. 겁나 어려워 보이죠, 문제가? 풀 수가 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 지경인데 실제로 그렇진 않고요. 지금 보면 PQ가 지나간 부분의 넓이니까 이게 면적이 사실 계속해서 누적되긴 하거든요. 그죠? 예. 일단 Q가 AB를 움직일 때 먼저 관찰해 볼게요. Q가 AB를 움직이는 상황이다 라고 하면 일로 앉아요.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지 않겠어요? 선분 PQ가 지나간 부분의 면적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PQ는 현재 어떻게 지나고 있냐면 처음에 이 상태가 PQ일 거 아니에요. Q가 움직이면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PQ가 지나가는 면적은 사실 이 삼각형의 면적이 되는 거죠. 납득하겠어요? 네. 근데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되니까 높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X는 변하지만 사실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 높이를 제가 H1이라고 할게요. 그래 되겠죠? 예. 자, 그러면 어떻게 볼 수 있다는 얘기냐면 이 함수의 식을 쓸데없다 진짜. 여기다 쓸게요, 식을. fx를 쓸 건데 한 명이 1인 정사각형이니까 정의역을 0과 1 사이일 때만 써보려고요. 알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h1이잖아요. 언제요? 이럴 때. 맞아? 네. 자, 만약에 q가 이런 데 왔다고 할게요. BC로 움직일 때요. 알겠죠? 네. 그러면 지나간 부분의 면적이니까 이 P하고 Q를 딴 데 잡을게요. 네. 이런 데다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사실 이때는 뭘 구해야 되냐면 이 부분의 면적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지나간 부분의 면적이니까 계속 누적돼서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쪼개요. 쪼개면 삼각형 ABP의 면적은 2분의 1H1로 일정하단 말이야. 많이 친구들아? 네. 그러니까 두 번째 구간에서의 면적은 또 이 높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면적을 H2라고 할게요. 알겠죠? 네. 그럼 뭐가 될 거냐면 2분의 1 곱하기 x가 아니죠. 이제 여기는 x-1이에요. 그럼 x-1 곱하기 h2 더하기 2분의 1 h1이 되겠죠. 두 번째 구간.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저희가 힘들구만.
힘들어. 여기까지 이해했잖아. 친구들, 내 말 잘 들어. 항상 선생님이 문제 풀 때 우리가 구하려는 것이 뭔지를 잊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우리는 무엇을 구하려고 해요? 도함수요. 맞아? 이 상태에서 f'x 구해볼까요? 아직 다 하지도 않았지만.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는 뭐가 나와요? 2분의 1 h1이 나와요. 맞아? 두 번째 구간에서는 2분의 1 h2가 나와요. 나머지 다 상수니까 사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미분하면서. 맞아요. 맞아요. 그럼 세 번째 구간은 식이 더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결국 미분하면 뭐 나오겠어요? 2분의 1 h3 나오겠죠. 네 번째 구간은 식이 더 복잡하게 나오겠지만 2분의 1 h4 나올 거 아니에요. 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쓸데없이. 그럼 여기 수선 내렸을 때 세 번째 면적을 h3, 여기 수선 내렸을 때 h4라고 하면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면 h1과 h2와 h3와 h4의 대소관계만 하면 되는 건데 이 대소관계가 논쟁이 없는 위치에 P를 찍어 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얘가 1등이죠. 얘가 2등이고요. 얘가 3등이고 얘가 4등이잖아요. 맞아? 그럼 이 계단식으로 도함수가 그려질 텐데 3등, 1등, 2등, 4등 순위는 그래프를 찾아봐라는 얘기야. 맞아? 봐봐 어디 있어? 여기 있네. 3등, 1등, 2등, 4등. 이해했어요? 네. 이런 얘기였어요. 엄청나게 깝깝해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면 미분의 개념은 변화율의 관점이니까 시시각각 뭐가 변하냐만 알면 사실 답을 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문제가 보여준 어떤 그런 중압감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렇게까지 높은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되셨나요? 오늘 여기까지만 풀까요? 힘드신 것 같은데? 네. 좀 배운 내용 정리하시고 네.